아,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누나지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 부부의 대화만 봐도 이혼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결정적인 비밀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여보, 다음 주 어머님 생신 어떻게 하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나 할까요?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작은 집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네. 알아서 해. 아니, 그래도 집안 행사인데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해요? 어떻게 할까? 어? 알아서 하라고. 아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런 거는 안에서 알아서 해야지. 돈은 내가 대잖아. 알아보고 예약만 하라고. 아,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쉴 수가 없네. 옆에서 쫑알쫑알 TV 좀 보자. TV 좀. 아니,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어? 내가 지금 내 친정부모 생일상 차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부모잖아.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돈. 다른 집 남편들은 돈 안 벌어오냐고. 하지마. 아들이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뭐 좋아서 생일상을 차려. 야, 이거 보니까요. 일단 너무한다. 남편분 자체가 대화 의지가 없어요. 약간 돌아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흔하게 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대체로 저렇지 않나요? 좀 젊은 분들은 휴대폰 보고 있어요. 예, 맞아요.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서 이것이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아내가 나를 막 이렇게 속을 긁어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같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네. 보자면 아내가 이제 말 걸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대화를 하자 하고 말 걸기를 했는데 네. 그 말 걸기에 답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멀어지는 대화, 그러니까 아예 마이동풍 네. 대꾸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뭐라 이게 당신 부모지 우리 부모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되는 대화로 네. 내가 돈 벌어주면 되지, 당신 알아서 하면 되지. 이제 그렇죠. 이런 것이 보통 남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투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내는 정말 화가 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처리되지 않은 그 막 그 원망 내지는 분노 내지는 섭섭함 내지는 이런 감정이 이제 차여 있다가 다음번에 대화를 할 때는 더 격하게 나올 거예요. 시작부터 아내가. 네. 예, 이제 이래서 이제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엉킨 게 안 풀리니까 그렇죠. 그게 넘어가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좋게 나와도 쉽게 좋은 대화가 오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작이야 이 말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VCR에서도 봤지만 갈등의 내용 자체는 안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나누는 대화들, 그렇죠. 리액션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또 다가가는 대화가 되니까 알콩달콩 하면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요만한 얘기 시작했다가 서로가 막 안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원수되는 대화나 멀어지는 대화를 하면 사실 좋은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막 니네 집구석이 어떻고 무슨 뭐 맞아요. 옛날 것까지 옛날 막 치부까지 예, 끄집어내고. 그래요. 그런 말은 좀 전혀 다른 일로 이렇게 번진 다음에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리고 마음에 이제 큰 앙금과 이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주부들이 또 똑똑이만 카페에 궁금증을 올려주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로 풀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묵묵부답 회피형. 답답해. 저희 부부는 매번 시댁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감정 상하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마늘빵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서로 얘기 나눴던 초감정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좀 조언을 좀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초감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아내께서는 대화를 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가 사랑을 받는 느낌, 또 연결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 하고 남편께서는 그것이 꼭 자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피하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치료드렸던 그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남편께서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많이 다투는 모습을 봤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것이 꼭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거는 징조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방어박을 탁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초감정인 거죠. 근데 아내는 그 연년생의 둘째고 자기가 위에 언니가 있고 둘째 딸이었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밑에는 남동생이었고. 그러니까 맞이는 맞이라고 막내는 막내에다가 외아들이라고 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본인은 사랑을 좀 못 받고 이렇게 관심을 못 받은 그런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 결혼을 하면 우리 남편이 나만 봐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예뻐해주고 그럼 난 나머지는 모든 걸 내가 다 하게 참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다가갈 때 남편이 거리를 두거나 회피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 소외받는 느낌, 다시 그 무시당하는 느낌, 다시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이제 이런 초감정이 발동이 되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크게 번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 최성애 박사님도 부부싸움을 과연 하실까?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그럼요. 당연히 네네. 우리도 많이 싸우죠. 잘 싸우는데 네. 막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웁니다. 아, 예, 잘 대화법으로, 싸워. 예. 좋은 대화법으로. 예,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결혼할 때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네. 어떤 친구분이 이렇게 부부 10계명이라는 걸 줬는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그때는 같으면 몰랐을 텐데요. 첫째로 둘이서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예요. 불이 나기 전에는 불 나기 전에는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둘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 서로 나기 큰 전에. 소리를 내지 말아라. 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동시에 싸우지 말라는 거 하고 그날 만약에 화가 났더라도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 화를 품은 채로 자지 마라.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만 지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큰 사건을 막을 수가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살아보면서 아까 조선미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아 남편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 이런 그런 조율 방식이 알듯이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속상하고 뭐 화가 나고 뭐 이럴 때 음식을 일단 잘 차리면서 잘 먹고 그러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둘 다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아, 배를 일단 채우고 배를 채우고 싸운다.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예, 일단은 이제 저가 음식을 하는 동안에 몰입을 하고 즐겁게 되고 그거를 먹으면서 남편이 일단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은 상태에서 마음이 푸근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서로 양보와 타협이 맞아요. 쉽게 그것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걸로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저희는 그 대화는 어떤 그 권투도 링 안에서 하는 거는 네. 권투고 스포츠고 링 밖에서 하는 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이제 링 안에서 한다. 그래서 기본이 아이들이 자고 난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지하실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는 네.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해서 문 잠고 가십니까? 아니 열어놓고 하죠. 열어놓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예, 그 밖을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얘기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런 소리 지를 수 데서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링 안에서 싸운다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하면서 어떤 때는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사이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남편이 휙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페에서 대화할 맞아, 할 시간도 시간도 없잖아요. 없을 때가 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 나름대로 방식은 우리 집에 네. 안방에 이렇게 우리 아기 때 사진 있어요. 저가 아기 때 사진, 우리 남편 아기 때 사진,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 자기 초등학교 때 사진.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 저 사람들 아기 때는 참 귀여웠는데 언제 이렇게 괴물단지가 됐지 하면서도 그 아기 때 모습을 보면 다시 그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정화를 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말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우리 조선미 교수님의 또 아, 부부싸움 방식을 배우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이제 20년이 지나야 쌓이는 내공인데요. 아까 왜 이재 씨가 싸움이 되면 일단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화가 났을 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대화를 좀 하자고. 이거 대화인가요? 얘기 좀 해봐. 그렇죠. 얘기가 왜 안 그랬는데 나오죠. 내가 웃긴데요, 그게.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래서 내가 일단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나는 대화를 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절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타임에 남편이 잡니다, 저희는. 예. 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실은 예전엔 몰래 때리기도 했어요. 자고 있는데? 안 깨요? 대부분 알코올의 효과로. 아.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럼.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쓰기도 했어요. 네. 써서 근데 쓰는 사이에 조금 말을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은 회피형입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말을 하면 이렇게 계속 돌리고. 그래서 그 다음 날쯤 되면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그럼 이제 남편을 좁은 공간에다가 가둡니다. 저 하시러 갑니까? 아니요, 여보 드라이브 가고 싶어. 네. 아, 좋은.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주로 예전에는 그 방이 집에 있을 때 TV를 보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가고 싶어 하면은 좋아해요, 되게. 오. 그럼 이제 딴 데 볼 것도 없죠, 들을 네. 것도 없죠 하니까 그 안에서 제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는 나의 홈그라운드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도 훨씬 부드럽게 나가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물론 또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 같아요. 싸우자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하러 나가자고 하면 진짜 누가 안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부부 둘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갈등들은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고부 갈등, 뭐 시댁 문제, 뭐 이런 고쳐지지 않은 습관, 싸워도 좀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그런 풀리지 않는 있습니다. 문제들이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부마다 그 반복돼서 싸우는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은 그게 가사 분담이고, 어느 집은 고부 갈등이고, 어느 집은 돈 문제, 어느 집은 뭐 성 문제, 뭐 자녀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반복되는, 그래서 그것을 영속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 삼천여쌍을 보니까요. 그 어느 부부나 그 부부가 만약에 100가지를 싸운다면 그 중에 약 69가지는 결국은 신혼 때나 50대나 70대나 주제는 같더라는 거예요. 영속적 그래서 영속적 그걸로만 갈등이죠. 계속. 근데 이제 영속적 갈등 중에서도 서로 꽉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요지부동 서로가 진짜 이 문제만 나오면 정말 폭발지경이 되고 너무 섭섭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꽉 맞물린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도 많이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두 부부께서 만약 부부신데 술 문제가 문제래 봐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늘 뭐 기분이 슬플 때도 한 잔, 좋을 때도 한 잔,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는 정말 남편이 술 마시고 그 돈도 아깝고 그 시간에 가족이랑 시간을 같이 안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상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신혼 때부터 다퉜대 봐요. 그래서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술 좋아하는 여자분하고 재혼을 하신다면 그러면 싸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술은 아주 좋아하는데 살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헤프게 쓴다든지 그렇죠. 예, 남녀 관계가 복잡하지 그 또 있다는 거죠. 또 이분은 술 전혀 못 하시는 분과 재혼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싸울 게 없을 것 같지만 하고 나니까 깐깐하고 잔소리 많고 아니면 돈을 못 벌거나 무능하거나 뭐 고부 갈등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혼이 답이 아니다. 누구랑 결혼해도 저희 다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다시 합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부싸움의 유형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신혼 같은 때는 사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그런데 때는. 그 신혼 때 싸웠던 거를 같으면 박사도 그때는 30대니까 자기가 모르고 네. 싸우는 방식이 뭐 비난, 격려, 방어, 담쌓기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그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헤어진 사람도 있고 재혼한 사람도 있고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뭐였나 하고 보니까 결국은 신혼 때 싸우는 거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신뢰라는 게 우리가 나 나쁜 짓 안 해, 나 거짓말 안 해, 이래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할 때 얼마나 내 편이 돼줄 수 있고 얼마나 내 소리를 들어주고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신뢰를 쌓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신뢰를 잃을 때가 이제 그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임신, 출산, 육아 때 이때가 제일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달프고 너무나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누가 외롭다고요? 아내가. 아, 예, 아내가. 그렇죠. 그쵸. 아니, 지금 남편이 외롭다는 줄 알고 갑자기 또 이런 기억이 올라가요. 열이 올라가시. 네네. 예, 그래서
그 임신 출산 육아 때 그 남편이 얼만큼 많이 지지를 해줬나, 이해를 해줬나, 도와줬나, 여기에 따라서 신뢰가 많이 쌓일 수가 있고, 예. 또 반대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아내가 얼만큼 자기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느냐, 이것이 바로 신뢰의 핵심이 되는데, 이때 되게 그걸 못 해주죠.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그러고, 여자는 뭐 내 힘들 때 너 있었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또 아기 보느라고 바빠서 남편이 얼마나 직장이나 밖에서 고달픈지 모르고, 이럴 때 이제 서로가 신뢰가 부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헌신이고 뭐 노력이고 하고 싶지 않죠. 내가 믿지 못하는데 여기다 내가 얼만큼 공을 들이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